지난 한 주간 엄나무 농장들을 많이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 엄나무 농장들은 작년 가을하고 올 봄에 새로 심은 농장들을 방문했습니다. 주로 엄나무하고 두릅을 많이 심은 농장들을 갔었어요. 작년 가을, 올 봄에 공동 구매한 그 묘목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또 그 묘목들이 실제로 정말 우량순을 낼 만큼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차 좀 다녀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서울, 경기도를 떠나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까지 한 주간 동안 계속 좀 농장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고, 작년, 그 다음에 올해 봄에 묘목을 심으신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뭄의 피해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살펴보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땠나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시간들은 제가 내년에도 또 가져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공동구매를 통해서 공급되어진 묘목들이 전국 각지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정말로 좋은 순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차원도 되고, 또 초보 농부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묘목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누면서 서로 좀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녀왔던 지역들은 대부분 경기도 우회에서 출발해서 이쪽 강원도 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쪽 강원도를 지나서 이쪽 경주나 이쪽 부분에서 좀 머물다가 다시 이제 이쪽 거창 의령 쪽, 이쪽 경상남도 쪽에서 조금 저희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쪽 옆으로 이쪽 대한민국 맨 밑에 라인들이죠. 순천을 지나서 또 이쪽 강진 쪽, 이쪽 라인까지를 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쪽으로 올라갔다가 광주에서 화순, 이쪽을 거쳐서 대전으로, 그 다음에 보은 쪽으로 해서 괴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오는 그런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부산, 경상도 이쪽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쪽 전라도 이쪽 맨 밑에 쪽하고 이쪽 서해안 라인 쪽으로 좀 가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좀 사정이 좀 여의치 않고 너무 덥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라인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돌아본 결과들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강원도를 가서 보니까 엄나무 묘목들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봄에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묘목들은 그냥 기껏해야 이렇게 볼펜만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작년 가을하고 올 봄에 심었는데, 강원도 지역은 이렇게 어느 정도 한 30cm 정도? 이 정도 자랄 만큼 자랐습니다. 물론 강원도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산이 높은 산간 지역의 나무들은 한 30cm에서 40cm 정도? 그 정도 잘 자랐고, 아직도 8월, 9월 두 달을 더 자라야 되기 때문에 나무는 더 성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이제 아래쪽 경상남도, 북도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나무들이 제법 크더라고요. 여기 땅바닥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 손이 있는 위치까지 이만큼 자란 거예요. 대략 보면 나무가 한 50에서 한 70cm, 80cm까지 그렇게 나무가 다 잘 자라 있습니다. 여기 옆에도 엄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여기도 자라고 있고, 이쪽에도 옆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예초 작업을 조금 덜 해줘서 풀이 이렇게 있지만, 아마 풀을 깎고 나면은 나무들이 쑥 허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경주에 계신 농부님인데, 이분 말로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나무가 너무 작아서 혹은 싹도 안 나온 것 같아서 산에 가보기도 겁났다. 그런데 요번에 제가 이제 같이 산에 가보니까 나무가 훌쩍 자라 있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 다음 주에 예초를 다 하시겠죠. 풀을 깎고, 그리고 나서 보면은 나무들이 굉장히 잘 살아 있을 겁니다. 이분이 심어 놓은 데를 쭉 돌아봤는데 나무가 거의 안 죽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상도 지역을 살짝 좀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동을 하면서 또 보니까 아주 산에
심었는데 요 산에 심은 나무들은 저쪽 평지에 심은 나무보다 조금 크기가 약간 작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뒤에 보면 여기도 있고 줄 맞춰서 등고선 방향으로 잘 심으셨거든요. 나무들을 잘 심었는데 나무들이 굉장히 잘 자랐어요. 거의 죽은 것 없이 심은 그대로 나무들이 잘 자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작년 가을에 일부 식재하고 올 봄에도 식재를 했는데 나무가 이 가뭄 속에도 죽지 않고 잘 사는 걸 봐서는 아마도 이 나무들이 굉장히 잘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제 개인적인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이렇게 좀 경사지가 가파른 곳에도 엄나무를 심고 또 사람 다니는 길만 조금만 만들어 놓으면 수확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게 매일같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서너 번 풀을 깎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순을 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농사나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평지보다는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나서 남해 쪽, 저쪽에 대한민국 지도 맨 밑에 쪽으로 왔는데 벌써 거기 오니까 나무가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1m 정도? 거의 뭐 나무들이 1m 정도씩 쑥쑥 커서 야, 이거는 내년 봄에는 벌써 순을 한 개나 두 개는 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무가 굉장히 빨리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남해는 이런 어떤 엄나무나 두릅을 재배하기에는 아마 최적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 농부님께서 굉장히 좀 열심히 막 정말 뭐 두 분이 굉장히 수고를 하시면서 나무를 잘 가꾸셨어요. 거의 나무 죽지 않고 이 산인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굉장히 잘 큰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대도 굉장히 두껍고요. 나무도 잘 자라고 물론 이제 올해도 더 심을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남해군에서 가장 큰 엄나무 농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부지런하신 두 분이 나무를 굉장히 잘 갖고 노셨더라고요. 여기 이 두 분이 이제 보여주신 곳인데 여기가 뭐냐면 작년 가을에 묘목을 심고 남은 뿌리, 그 뿌리를 가지고 근삽을 해서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뿌리로 근삽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묘목이 돼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얘네들도 올 가을에는 캐서 옮길 수 있겠죠. 지금 이 정도 큰 것을 보면 주로 강원도에서 묘목 심은 거랑 거의 비슷한 크기만큼 얘네들이 잘 자랐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추운 지역의 나무들은 성장이 더딘 반면 이쪽 따뜻한 지역에는 이렇게 근삽을 해놓은 것들도 굉장히 빨리 자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야, 역시 임산물 재배는 아래쪽 라인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봤습니다. 조금 더 제가 남해를 거쳐서 그쪽 대한민국 지도의 맨 옆에 라인들을 따라서 움직여 보니까 여기는 순천이에요. 보니까 나무가 여기는 한 1m 40까지 나무가 자랐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나무들이 막 자랐습니다. 풀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무들이 굉장히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기후의 장점들 있잖아요. 따뜻한 지역들은 나무가 굉장히 빨리 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요 나무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속에 이 나무들은 지금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것들을 심은 건데 얘네들이 벌써 저렇게 1m 20 이상 큰 겁니다. 아마 8월, 9월까지 더 크면 거의 2m까지 자랄 것 같고 이제 내년 봄에 아주 짧게 전제를 하고 분재를 하면 또 굉장히 두꺼운 것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정도 상태라면 여기도 내년 봄에 어느 정도 순을 한 개나 뭐 혹은 분지가 된 나무에서는 2개 정도 순을 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무의 두께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두껍죠? 여기 나무들 여기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우량종의 나무들이 여기저기서 잘 자라고 있는데 이런 나무들은 사실은 뭐 토종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큰 순이 보통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30g에서 한 40g, 한 50g 짜리까지 그런 순이 맺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만한 나무를 심었더니 지금 이렇게 자란 거예요. 이게 지금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크게 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의 장점들을 굉장히 무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나무가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또 심으신 나무들이 거의 죽지 않고 정말 이 가뭄에도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가뭄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나무를 정성스럽게 가꾼 농부의 수고가 그 뒤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 지역 바로 옆에 보성 지역을 갔더니, 보성은 엄나무보다 두릅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보니까 이 두릅 재배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이번에도 보성 지역을 이렇게 좀 다녀보면서 한 가지 조금 고민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병충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한 3년, 4년에 한 번씩 두릅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병충해가 있어서 과연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옳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또 찾아보니까 보성 지역에는 두릅이 잘 돼요. 일찍 출하할 수 있고 가격도 좋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지나보면서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 중에 한 분께서 보여주신 이 밭을 좀 가봤어요.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밭인데 둘이 지금 여기 땅을 막 파보고 있잖아요. 땅을 파는 거는 이제 토질이 어떤가, 토심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느라고 지금 땅을 파보고 있는데, 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넓은 땅, 거의 뭐 한 10,000평 이상 되는 그런 땅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여기다가 두릅을 심으면 단기적으로 소득을 많이 올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엄나무들을 좀 많이 심으면 좀 오랫동안 수확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또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엄나무 순 가격이 굉장히 높이 나오지 않을까. 두릅은 계속해서 병이 들기 때문에 한 3, 4년에 한 번씩 다다시 갈아엎고 심어야 되는 반면, 엄나무는 그냥 한 번 심어 놓으면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아마 사람이 먼저 죽지 나무가 먼저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정도 땅이면 참 엄나무 이런 거를 심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농부님하고 서로 의견들을 좀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아마 엄나무가 심겨지든 두릅이 심겨지든 심겨지겠죠. 그리고 아마도 내년 여름쯤에는 요 땅에 무엇이 심겨졌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이제 아랫역을 다 좀 살펴보고 중간 지역, 광주를 조금 지나서 화순이나 그쪽 지역에 오니까 처음 농사를 짓는 농부님인데도 농사를 굉장히 잘 지으셨어요. 나무가 뭐 많이 죽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가뭄이기 때문에 나무가 한 20에서 한 30% 정도는 죽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제가 여기를 돌아보면서 여기 이렇게 엄나무가 자라고 있잖아요. 여기도 엄나무가 있고 여기도 엄나무가 있고 이렇게 엄나무가 쭉 있는데, 요 사이사이에 사이작물로 콩을 심으셨어요. 콩을 막 심어가지고 이제 재배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날이 가물었을 때는 주변에 다른 풀이나 작물을 이렇게 심으면 그늘이 생기면서 그나마 조금 더 습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농부님께서 이렇게 잘 심으셨는데 여기도 나무들이 제법 많이 컸어요. 한 6, 70cm 이상? 보통 산간 지역 정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무가 큰 것 같았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한 2,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사이작물을 심으셔도 요 나무가 성장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분이 갖고 놓으신 밭인데, 이쪽 농장 가생이로는 전부 다 엄나무를 이렇게 한 1.5 간격으로 쭉 심어 놓으셨고요. 이 밭 중간에는 엄나무 심고 또 콩 심고 또 엄나무 심고 콩 심고, 아예 중간에는 또 콩 심고 엄나무 심고 엄나무 심고 콩 심고, 이런 식으로 사이작물을 잘 재배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사이작물을 재배하면서 엄나무를 가꾸시면 풀도 조금 덜 나고, 또 엄나무가 키우는 동안에 다른 작물을 통해서 소득을 조금 올릴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좀 현명한 선택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이제 성격상 아마 굉장히 농사를 잘 지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제초 매트를 깔아 놓으셨는데, 이 제초 매트를 깔아 놓으신 이유는 뭐 풀 이런 것 때문에 깔아 놓으신 것보다는 땅이 너무 마사토고, 또 나무를 심을 때에 땅을 로타리를 쳤는데 너무 푸석푸석하고 해서 습이 나갈까봐 옆에는 깔아 놓으셨어요. 흙이 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좀 영상을 보면서 여기는 부직포지만 여기는 지금 모기장 같은 거예요. 모기장 같이 얇은 천이거든요. 근데 요 안에다가는 나뭇잎파리를 옆에 있는 산에서 긁어다가 쭉 깔아 놓으셨어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모기장 같은 걸 덮으시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비가 오면 그냥 바로 스며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만 흙이 유실되지 않게 이렇게 고랑만 하고 이 위에는 나뭇잎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나뭇잎이 날아가거나 유실되지 않게 이 모기장 비스무리한 거를 이렇게 덮어 놓으셨어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나무도 잘 자라고 사이작물로 심어 놓은 콩도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내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농장도 가서 나무가 분지가 되고 엄나무가 더 커져 있겠죠. 잘라가지고 또 키우면 아마 엄나무 대가 2개나 3개쯤 올라와 있을 거고 또 사이작물을 심으셔서 지금보다는 더 꽉 찬 그런 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처음 초보 농부신데 이렇게 굉장히 농장을 깔끔하게 잘 가꿔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농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들러서 이렇게 올 가을하고 혹은 뭐 내년 봄에 엄나무를 심을 그런 농장들을 돌아봤습니다. 여기에도 뭐 다른 과수나 이런 걸 심었었는데 워낙 힘들고 또 소득이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농장을 어떻게 개간하고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좀 알려드리면서 뭐 컨설팅 아닌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또 차 한잔 하고 그리고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중간중간 들러서 이렇게 올 봄에 엄나무를 심은 또 이렇게 산간 지역 또 가보니까 여기도 우리 한 무릎 정도 높이까지 컸어요. 보통 한 40에서 50cm 정도 엄나무들을 잘 심으셨더라고요. 잘 키우셨어요. 그래 놓고 여기도 옆에 사이작물을 다 심어 놓으셨고 여기도 사이작물로 들깨를 좀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엄나무들을 이렇게 재배하기 위해서 따로 심어 놓으셨고 중간중간 사이작물을 심어 놓으셨는데 내년에는 아마 이 사이에도 또 사이작물을 더 심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우리 다른 농부님이 심어 놓으신 것처럼 엄나무 사이에도 사이작물을 심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 한 3년 동안은 엄나무가 음지에서도 잘 자라요. 그리고 엄나무가 이제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이작물을 안 심어도 엄나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도 이 나무들을 잘 가꾸시고 그 가뭄인데도 나무를 그렇게 많이 안 죽이셨어요. 나무가 그래도 한 70에서 80%는 나무가 잘 살아있고 또 내년에도 아마 이 나무가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중간에 오면서 오래 묵은 오가피 밭, 어떻게 보면 산에 오가피를 수백 주, 수천 주 심어 놓고 관리가 안 된 그 오가피 밭을 정리하는 곳에 잠깐 들렀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이 오가피 나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위에 막 오가피가 우거져 있잖아요. 이렇게 막 우거져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있는 잡목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잡목을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올 가을 혹은 내년 봄에 요 나무를 요만큼 두고 자를 겁니다. 전부 다. 나무를 다 잘라내요. 다 잘라내면 여러분이 아마 저희 농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이 올라오고 동글동글하게 이제 그 농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은 막 우거져 가지고 도저히 뭐 이걸 어떻게 따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사이사이 있는 잡목을 먼저 걷어내고 나무가 성장하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요거를 자르고 전지를 한 다음에 새순이 올라오게 동글동글하게 키우면 굉장히 아주 예쁜 아주 좋은 오가피 농장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뭐 한 몇천 평 오가피를 또 따실 수도 있고 그 옆에는 또 한 몇천 평 또 엄나무를 재배하는데 굉장히 좋은 지역적인 환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임산물 재배 농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더운 폭염 속에서도 요 사이사이에 있는 잡목들을 다 베어내고 주변에 있는 큰 나무들을 막 베어가지고 넘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년에는 이 땀이 좋은 결실로 맺혀지겠구나.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내년 봄
혹은 내년 여름에는 여기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멋진 아마 오가피 농장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기대감이 저한테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농장들을 돌아보면서 한 일주일 정도를 쭉 돌아봤어요. 물론 사진을 안 올린 것도 있지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느낀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좀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느낀 점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번에는 임야 재배와 밭 재배 비교를 해봤거든요. 주로 이번에 가뭄이 심했잖아요. 근데 산에 심으신 분들은 엄나무가 많이 안 죽었어요. 근데 밭에 심으신 분들은 엄나무가 한 30에서 40%는 죽었더라고요. 또 많은 경우는 엄나무가 거의 다 죽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밭에서 엄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있을 가뭄을 대비해서 그 관수시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관수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산에 심으신 분들 중에서도 엄나무가 많이 죽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관수시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대부분은 산에 심으신 분들은 엄나무가 피해가 없이 많이 살았는데, 산 주변 혹은 특정 산 거기에 심으신 분들은 엄나무가 많이 죽어서 좀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관수시설도 좀 하면 좋겠다, 준비를 좀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이번에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돌아보면서 또 느꼈던 건 뭐냐면, 지역의 차이가 참 크다. 물론 이제 묘목을 심을 때도 저쪽 위에 쪽, 우리 좀 강원도, 경기도, 북부 이쪽 묘목들이 전부 다 이제 아래쪽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북쪽에 추운 지역에 있던 녀석들이 따뜻한 지역에 오니까 막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제가 캐가지고 저희 지역에 심으면 그렇게 빨리 안 자라요. 근데 이 추운데 단련된 녀석들이 따뜻한 지역으로 자꾸 오니까 따뜻한 데로 가면 갈수록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순도 빨리 딸 수 있고 꼬운 순을 딸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질투를 느낄 만큼 좀 부러운 지역 특성들, 지역의 기후, 지역의 성장 속도,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러운 그런 한 주간의 여행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땅을 구매하신다면 저쪽 아래쪽으로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순이 좀 재배되는 대로 좀 가셔서 땅을 구입하시면 훨씬 더 아마 이 임산물 재배나 임산물 판매에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땅 투기가 일어나거나 땅값이 오르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임산물은 먼저 출하하는 사람이 좋은 가격을 받는다. 요것은 좀 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혹은 아예 늦게 출하하는 거, 저희 지역처럼 대한민국의 순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데도 괜찮습니다. 물론 첫 출하보다는 가격이 낮긴 하지만 중간에 출하하는 사람보다는 가격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리적 특성, 기온적 특성도 이렇게 좀 고려해 보시면서 혹시 농토를 찾으신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연하게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농부에 따라서, 재배 기술에 따라서도 나무가 크고 작은 것을 요번에 확실하게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어떻게 하셨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농부마다 벌써 노하우가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정말 좋다, 요렇게 하니까 나무가 더 튼실하게 잘 컸구나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좀 정리를 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작물을 이제 심으신 분들을 제법 많이 만났어요. 사이작물이 요번 가뭄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사이작물이 있음으로 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땅이 마르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엄나무가 죽지 않고 잘 살았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사이작물을 안 심으신 분들은 풀을 키웠어요. 저도 이번에 풀을 많이 키웠거든요. 풀을 키우니까 땅에 있는 습이 빨리 날아가는 것을 방지해서 엄나무가 많이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가물었는데 제초제를 쓰거나 풀을 짧게 깎으신 분들은 엄나무도 같이 많이 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물지 않고 정상적으로 키웠다면 풀을 깎고
잘 키운 나무들이 훨씬 더 잘 컸겠죠. 그렇지만 올해같이 특별하게 가물었을 때는 이 사이작물이나 풀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어느 지역에 가면 하루 전에 간다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전혀 이제 제가 연락하지 못했던 구독자분들이 거기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심으신 엄나무나 이런 거를 사진을 찍어 갖고 오셨어요. 근데 물론 저희가 이렇게 공동구매로 판매한 그 묘목이 아니라 그냥 지역에서 이렇게 사서 하신 거예요. 뭐 토종이나 뭐 이런 재래종 이런 거를 사서 하셨고, 혹은 종자도 아예 모르는 걸 사가지고 심으셨는데, 올 봄에 이제 성장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 갖고 오셨는데,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그런 나무들을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저희 한국농부 유튜브를 뒤늦게 보셔서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나, 그 작년 공동구매를 놓쳐서 그냥 주변에 있는 나무를 막 사다 심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나무의 순이 가격이 나가지 않는 그런 나무를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지금 요분이 심으신 순이 똑같이 4년 뒤에 이렇게 재배될 거고, 지금 대표님이 심은 순도 재배될 텐데, 이분은 가격이 좋고 이거는 순이 가격이 없다. 그냥 개인적으로 먹거나 나눠주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경매를 올렸을 때 이분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형편이 없다. 그래서 저는 농사로 이것을 지으시려면 토종이나 뭐 이런 거 심지 마시고 지금 농가에 의해서 육종되어진 이런 품종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나무를 뽑고 다시 심을지 안 심을지는 그분의 선택이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토종이나 이런 것들을 캐고 정말 좋은 나무를 심어서 남들하고 똑같이 4년 뒤에 좋은 순을 생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너무나 많이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무를 심으셨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작년, 올해 공동구매 하면서 나무가 많이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자랐기 때문에 못 심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사서 심으셨는데,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냥 나무가 5종 이상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뭐 순이 빨리 피고, 어떤 거는 나오자마자 피고, 어떤 거는 뭐 봉우리가 있고, 어떤 거는 아예 그냥 삐쩍 자라고 막 종자가 막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우량종 묘목을 좀 자주 많이 생산하는 그런 농가들을 제가 좀 더 발굴해서 좀 좋은 우량종 묘목을 좀 많이 공급해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무는 한 번 심으면 그렇게 쉽게 캐버릴 수가 없잖아요. 또 3년 4년 가꿨는데 그때 캐버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좀 좋은 종자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수정 변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이번에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도 뒤늦게 우리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이 엄나무의 품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지만 이미 늦었죠. 뭐 묘목도 없고 심을 수 있는 밭은 준비해놨지만 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구해서 심었지만 결국 그 품종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냥 재래종, 그냥 먹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만 경매시장에 나갔을 때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무를 심으셔서 참 저도 많이 고민이 되고 그분도 아마 많이 고민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나무와 함께 이제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두릅도 많이 심으셨는데, 특정 지역에서 두릅을 재배하는 몇 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대로 재배를 하면 두릅이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3년에 4년에 한 번씩 두릅이 다 죽고 다시 심고, 또 3년 4년 수확하고 다 죽고 다시 심고. 두릅이 그렇게 다 죽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떤 두릅의 품종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두릅의 재배 기술의 문제라서, 그 두릅 질병, 재배 기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잘 두릅을 재배하는 농가든지 제가 알고 있는 그 두릅 재배 방법에 대해서 따로 좀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느낀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좀 못 나누고 그렇게 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작년 가을, 올 봄에 심으셨던 그런 묘목들은 다 잘 자라 주었고, 아마 순들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목대, 뭐 이런 크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순이 잘 자랄 것 같아요. 또 내년에는 봄에 하나 따고 전지하시고 나무가 2개나 3개 올라올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내년 여름에 한 번 더 방문해 보면 제법 엄나무 농장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올 가을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9월 둘째 주에 공동구매를 통해서 또 구입하시고, 또 그때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나무를 식재하면 또 그 식재하신 농가들 중에 저에게 이메일 주시고 같이 좀 가서 볼만한 지역이 있으면 또 저랑 연결을 해서 또 다음번 제가 내년에 갈 때는 그 지역을 또 방문해 보고 얼만큼 자랐는지 거기도 한번 보고, 또 올해 갔던데 한 번 더 가서 또 얼만큼 더 컸는지 보고, 아마 시간을 좀 더 길게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우량종의 품종을 지닌 엄나무 농장들이 조금씩 대한민국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 마음에 우려가 있는 것은 급하다고 그냥 아무나 막 심으시면 나중에 굉장히 곤란을 겪으실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도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직접 제가 눈으로 보니까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여행이었지만, 혹은 또 저에게는 굉장히 좀 보람된 여행이었어요. 굉장히 좀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이시고 또 처음 뵙는 분인데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키우세요라고 한 그대로 잘 실천하시면서 키우시는 모습, 또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또 나름대로 굉장히 좀 마음이 좋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혹은 이제 묘목이나 이런 거를 조만간 제가 공동구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올릴 예정인데, 알림 설정 이런 것도 좀 눌러주셔서 좀 놓치지 않고 그 시간 내에 딱 신청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기회를 놓치셔서 아무나 막 사가지고 심으셨는데, 그런 재래종이나 토종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먹기에는 상관없지만 경매에 대해서 좋은 가격을 받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공동구매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알림 설정해 두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